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결정할 배심원들 앞에 서기에 앞서 미국의 매우 슬픈 날이라며 이번 재판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라스무센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51%는 현재 맨하튼 지방검사 엘빈 브래그가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전 영부인이 지난 토요일 저녁 마라라고에서 열린 로그 케빈 공화당 모금 행사를 주최하면서 공식적으로 2024년 대선 선거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지원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내달 어머니달을 앞두고 자신이 디자인한 목걸이를 출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리처드 그레넬 전 주 독일 대사와 엘브리치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남부국경의 불법 입국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맥스가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주 이외의 모든 지역보다 텍사스주를 통해서 들어온 불법 입국자 수가 더 적어졌다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를 잇는 고속철도가 건설됩니다. 미국에서 시속 200마일에 달하는 고속열차가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 신공장을 태양광 전력으로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에 있는 SK 배터리 제2공장은 기존의 포드 전용 배터리 생산 라인을 현대차용으로 전환하는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는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할 새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미시 화장품 4월 맞이 세일! 캐비어 추출물 고농축 영양크림이 단돈 140불, 각종 화장품 세트는 최대 33%까지 세일! 미백 주름 이중 기능성 아이크림은 10% 할인, 비타C 세럼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더나 플러스 프리미엄 샴푸 세트도 파격 세일, 신상도 떴습니다! 손상된 모발을 눈에 띄게 복구해주는 닥터 그루트 번딩 샴푸, 트리트먼트 세럼, 탈모도 잡고 스타일도 살리는 닥터 그루트 소딩 샴 미라클 트리트먼트 두피 토닉 각각 30불에 모십니다. 가까운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 missico스메틱스.com에서 오더하셔도 됩니다. 요즘 건물 사야 된다던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시스콘,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월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유무죄를 결정할 배심원들 앞에 서기 앞서 미국의 매우 슬픈 날이라며 이번 재판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뉴욕 법정에 도착한 뒤 기자들 앞에서 자신에 대한 이번 재판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 대통령의 경쟁자를 해치기 위한 목적에서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이번 재판이 자신의 대선 출마를 겨냥한 마녀 사냥이자 부끄러운 일이라며 나는 펜실베니아주와 조지아주 그리고 많은 다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대신 여기에 와 있다면서 이는 매우 불공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과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지난주 배심원 12명과 배심원 대체 후보 6명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모두 진술에서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트럼프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민주주의에서 선거에서 이기려는 시도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도 검찰은 억지로 범죄인 것처럼 몰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내셔널 인콰이어러 모회사 AMI의 CEO인 데이비드 패커를 첫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 배우 캐럴 맥두걸이 트럼프와의 불륜 관계를 폭로하려 하자 타블로이드지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맥두걸에게 15만 달러를 지급하고 독점 보도 권리를 사들인 뒤 보도하지 않고 묻어버린 일 때문이었습니다. 패커는 오늘 증언에서 기사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는 이른바 수표 저널리즘 관행에 관해 설명하면서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스무센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51%는 현재 맨하탄 민주당 지방검사 엘빈 브레그가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31%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27%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고 15%도 트럼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라스무센은 유권자들에게 검찰이 마녀 사냥의 일환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물었는데 응답자의 총 54%가 뉴욕 사건이 마녀 사냥이라는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응답자의 41%는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재판이 마녀 사냥의 일부가 아니라고 답한 응답자는 40%에 불과했습니다. 이 재판에 관한 뉴스를 얼마나 자세히 살펴봤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4%의 유권자가 자세히 살펴봤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33%는 매우 자세히 살펴봤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재판 관련 뉴스를 매우 주의 깊게 봤다고 답한 유권자 중 57%는 검찰이 마녀 사냥의 일환이라는 전 대통령의 설명에 동의한다고도 답했습니다. 한편 이번 라스무센 리포트 전국 전화 및 온라인 설문조사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1,126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전 영부인이 지난 토요일 저녁 마르라고에서 열린 로그 케빈 공화당 모금 행사를 주최하면서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플로리다주 판비치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약 60명의 좌석이 매진된 상태로 열렸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티켓 한 장당 가격은 최대 5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 자금은 주로 트럼프와 다른 공화당 후보들이 2024년 선거를 치르는 데 사용됩니다. 뉴욕타임스는 멜라니아 여사가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행사에 참석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심리적으로 검정색은 진지함, 파멸, 닌자, 애도의 색이라며 이날 행사에서 기대할 수 있는 색상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전 주 독일 대사이자 국가정보국장을 역임하면서 미국 최초의 공개 동성애자 내각 구성원이 됐던 리차드 그레넬이 멜라니아 여사를 연단에 소개했습니다. 이날 행사의 공동의장을 맡은 빌 와이트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로그 케빈의 LGBT 이벤트를 그녀의 첫 번째 캠페인 행사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그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행사와 관련해 21일 X에 올린 글에서 미래와 앞에 놓인 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유, 정의, 애국심의 원칙을 중심으로 함께 뭉쳐야 한다며 공통의 목표로 단결함으로써 우리는 모두를 위한 더 밝고 더 유망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지원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내달 어머니 날을 앞두고 자신이 디자인한 목걸이를 출시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어제 자신의 웹사이트 melaniatrump.com을 통해 245달러짜리 꽃 모양 펜던트와 체인으로 구성된 그녀의 사랑과 감사라는 이름의 목걸이를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엄마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이번 어머니 날을 맞아 나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엄청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그녀의 사랑과 감사 목걸이를 디자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어머니 날은 5월 12일입니다. 이 목걸이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솔라나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한정판 디지털 수집품도 받을 수 있다고 웹사이트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목걸이에는 이름 혹은 이니셜, 중요한 날짜 등을 새기는 인그레이빙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웹사이트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영원히 새겨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재질은 골드 버메일입니다. 순 은 위에 일정 두께 이상의 금을 도금한 것을 의미합니다. 1인치 크기의 이 목걸이에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리처드 그레넬 전 주 독일 대사와 엘브리치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4명의 소식통을 토대로 국가안보보좌관 후보군이 이 두 사람으로 압축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레넬 전 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른바 트럼프 특사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콜비 전 국방부 전력 담당 부차관보는 수년간 미국이 세계 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에 거의 전적으로 집중하고 그 외 지역에서의 위기 개입에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2명 가운데 누가 국가안보보좌관이 돼도 트럼프 2기 정부는 중국에 맞서는 것을 국가안보 어젠다의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러시아에 대항한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유럽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덜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폴리티코는 전망했습니다. 두 사람에 더해 빌 해거티 연방 상원의원,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트럼프 2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 캠프 대변인은 이날 폴리티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패한 조 바이든이 미국에 끼친 모든 피해를 되돌리는데 적합한 사람들을 강요로 선택할 것이라면서도 누가 2기 정부에서 일할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시스콘,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남부 국경의 불법 입국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맥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2021년 3월 주 경찰과 주 방위군 병력을 국경 순찰에 투입한 론스타 작전을 시작한 에봇 주지사는 최근 텍사스가 미 멕시코 국경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경주보다 불법 월경자 수가 적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 트리뷴에 따르면 에봇 주지사가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는 텍사스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의 흐름을 막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는 미국 멕시코 국경 중 약 1250마일이 걸쳐 있는데 이곳에는 남부 국경 전체의 국경 순찰대 9개 구역 중 5개 구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첫 3개월 동안 텍사스 외 지역에서 국경 순찰대 요원들이 만난 월경자 수가 전반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는 2024 회계연도에는 남서부 전체 이민자 조우의 약 59%를 차지했지만 작년 10월에 시작된 2024 회계연도 첫 6개월간은 평균 43%의 이민자 조우를 차지했다고 트리뷴은 보도했습니다.
뉴스위크는 1월 텍사스의 국경 통과 건수는 총 68,260건으로 12월 텍사스를 통해 입국하려던 이민자 14만 9,806명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식사실 대변인은 주지사가 론스타 작전에 주 예산 110억 달러 이상을 할당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자금은 10만 명 이상의 불법 입국자를 뉴욕과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로 이송하고 국경을 따라 7만 롤의 철조망을 설치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를 잇는 고속철도가 건설됩니다. 철도업체 브라이트 라인 웨스트는 캘리포니아주 LA역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도시 렌초 쿠카몬가에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남쪽까지 이어지는 총 218마일 길이의 고속철도 공사가 이날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이 철도 위를 달리는 고속열차가 최대 시속 200마일로 운행돼 약 85분 만에 전 구간을 주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는 아직 시속 200마일을 넘는 고속열차가 없습니다. 연방교통부는 오늘 X에 우리는 오늘 미국의 진정한 첫 고속철도 건설을 시작하기 위해 네바다에 있다며 매년 수백만 대의 자동차 여행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속철도의 캘리포니아 종착역인 렌초쿠카몬가역은 LA 시내로 가는 지역철도 메트로 링크역과도 연결됩니다. 이 철도의 거의 전 구간은 두 지역을 잇는 기존 고속도로인 I-1호를 따라 건설됩니다. 기존의 고속도로를 이용해 차로 LA 외곽에서 라스베이거스 스트립까지 이동하는 데는 대체적으로 4시간 반 이상이 걸립니다. 당국은 이번 고속철이 완공되면 두 지역 간 이동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고 주말 교통체증 완화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 신공장을 태양광 전력으로 가동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 그룹은 스페인 재생에너지 개발업체 매트릭스 리뉴어블스가 주도하는 신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내년부터 2040년까지 15년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계약이 한국 기업이 미국 사업장의 재생 에너지 사용을 위해 체결한 전력 구매 계약 중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에는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인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비롯해 현지 동반 진출한 현대모비스 북미 전동화 법인, 현대제철 조지아 법인, 현대트랜시스 조지아 PT 법인 등 4개사가 공동 참여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에 위치한 SK배터리 제2공장은 기존의 포트 전용 배터리 생산 라인을 현대차용으로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8월 말까지 완료하고 9월부터 현대차용 배터리를 양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전환은 포드 전기차 판매 감소에 따른 가동률 하락에 직면한 SK온과 IRA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북미산 배터리가 필요한 현대차의 이해관계가 맞아 추진됐습니다. 또한 SK온과 현대차는 조지아주 바토우 카운티에 연간 35기가와트시 규모 배터리 합작 공장도 짓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내년 하반기 가동이 목표입니다. 한미가 오는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할 새 방위비 부담 특별 협정 협상에 본격 돌입합니다. 외교부는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의 첫 회의가 오는 23일에서 2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첫 회의인 만큼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 책정에 대한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방 입장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며 탐색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달 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고 표현하며 추가 인상 명분을 쌓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분담금 규모나 책정 기준 등 쟁점을 두고 양측이 얼마나 구체적인 입장을 주고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입니다. 전임 트럼프 정권 당시 우여곡절을 겪다가 바이든 행정부로 바뀐 이후에야 타결된 11차 협정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국방 예산 증가율과 연동하기로 하면서 한국은 상당한 인상폭을 수용했습니다.
11차 협정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1,8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한 장의 투표가 밝고 단단한 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 모두 투표합시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지역사를 위해 투표해주세요. 한인동포 여러분, 우리 투표를 합시다. 한인사회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동포들의 유상을 높입시다. 이것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투표합시다.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주세요. 투표합시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 캠페인은 종합건설회사 시스콘,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배심원단을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트럼프 측 변호인단 그리고 검찰 측이 이 배심원들 앞에서 본인들의 주장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쪽에서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건 마녀 사냥이다.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잘못된 기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 측에서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입막음하려고 불륜 관계에 있었던 거가 선거에 영향을 줄까 봐 그래서 입막음하려고 돈을 주었는데 그 돈을 준 것도 결국은 회사 돈을 쓰면서 회계 처리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다 법을 어겨가면서 그 돈을 처리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펼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좀 이제 이야기 되는 것이 맥두걸이라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맥두걸도 마찬가지로 불륜 관계에 있었다라고 폭로를 하려고 하니까 그걸 입막음하기 위해서 다른 언론사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맥두걸한테 15만 달러라는 돈을 주면서 단독 보도 다른 언론사하고 인터뷰하면 안 된다라는 계약 조건을 걸고 15만 불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놓고서 인터뷰했는데 기사를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계약이 있으니까 다른 언론사에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 된 것이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죽여버리는 이 사회 이슈가 되지 않게끔 언론사들이 나서서 돈으로 기사거리를 사들이고 그걸 묻어버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 증언에도 나왔지만은 불법이 아니라는 점, 불법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게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검찰 측의 주장이 사실은 무리한 주장이다라는 게 이제 변호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검찰 측 입장에서는 그거는 선거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이기려고 한 꼼수였다라고 주장하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오늘 이제 변호인단이 한 이야기를 보면은요, 아니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죠. 선거에서 이기려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불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 것인데 왜 그것을 자꾸 불법으로 끼워 맞추려고 강제적으로 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느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뉴욕에서 제대로 된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요, 뉴욕 재판정에서 트럼프가 유죄를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여론조사 이야기를 자꾸 꺼내죠. 주류 언론들이요. 주류 언론들이 여론조사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 이미 바이든이 트럼프를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오차범위 안에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트럼프가 상당히 바이든을 앞서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바이든이 본격적으로 유세를 시작한 이후에 다 따라잡아서 이제는 여론 조사 오차범위 안에서 트럼프를 바이든이 이기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계속 바이든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러한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조사기관 자체가 좌편향 기관들이라는 점을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는 철저하게 트럼프 대 바이든 1대1 양자구도의 여론조사라는 것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자구도로 가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크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다자구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RFK 주니어 같은 경우 끝까지 지금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RFK 주니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웨스트 후보도 있고요. 질 스타인 후보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민주당 쪽 표심을 빨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표가 깎여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인데 그런 다자구도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으면서 아주 묘하게 1대1 여론조사를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따라잡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언론들이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속으시면 좀 곤란하겠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저희가 보도 내용들을 좀 보실 필요는 있겠다 하는 날이고요.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뉴욕 법정에 들어서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한테 한마디 하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마디 하는 그런 모습인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죠. 지금 뉴욕에 기소를 하고 있는 레티샤 제임스도 그렇고 엘빈 브렉도 그렇고 잭 스미스 특검도 마찬가지고 기소를 하고 있는 검찰이나 법무부 사람들이 결국에는 기소할 거리가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줍니다. 왜 이게 기소거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기소를 하고 있는지 이유는 하나야, 이유는 하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특히 레티샤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본인이 주 법무장관이 되기도 전부터 내가 법무장관이 되면 트럼프 끌어내리겠다, 트럼프 감옥 보내겠다라고 아예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한 사람들이 하는 기소를 그대로 재판으로 진행을 한다는 점, 특히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선거 준비 기간을 놓고 한참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 시기에 발목을 잡아놓고 선거 운동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사이에 바이든은 열심히 선거 운동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 팍 써대면서 아주 선심을 쓰는 이러한 상황. 그래 놓고서는 여론조사는 지금 바이든이 따라잡았다라는 식으로 또 기사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불공정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심기를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분명히 정리가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공정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왜 언론들은 굳이 애써서 귀를 막으려고 하고 왜 조 바이든 대통령 그쪽은 이기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하여튼 불공정한 이 미국의 모습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상당히 가슴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 선거 운동에 합류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언론들이 계속해서 입방아를 많이 찧었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오늘 뉴욕 재판도 마찬가지지만 불륜 관계에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마치 과거에 민주당의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백악관 안에서 씌가가지고 이상한 짓을 벌였던 그러한 부끄러운 매우 부적절한 관계였던 이러한 것을 연상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언론들이. 그런데 트럼프가 이야기 지금 법정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맥두걸이라든가 혹은 또 다른 스토미 데니얼스 같은 이러한 사안들은요. 과거에 빌 클린턴이 공직에서 선출직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백악관 안에서 이상한 짓을 벌였던 그런 아주 부적절한 관계하고는 아주 다른 정말 질적으로 천만만만의 차이가 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걸 연결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빌 클린턴의 아내였던 힐러리 클린턴은 국무장관까지 하고 대통령 후보까지 출마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민주당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치인인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너무 많이 쓰는데요. 그런데 지금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용하게 내조를 하고 있는 편인데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는 마치 남편의 불륜, 부도덕한 행동 때문에 멜라니아가 남편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언론들이 묘사를 해왔던 걸 저희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정치 활동에 도움을 주겠다고 나오려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옷을 입고 나왔는데 검은색은 닌자들이나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고 장례식이나 갈 때나 입는 옷인데 심지어 장례식에 참석할 때에도 회색 옷을 입었던 멜라니아가 왜 자기 남편 선거운동하는데 검은색 옷을 입고 나왔을까 이런 입방아를 찢는 기사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 언론의 현실이다.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자,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것은요, 공화당 내부에서 LGBTQ의 모임이 있다라는 것, 전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그 케빈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로그 케빈이라는 그룹은 공화당에만 있는 그룹은 아닙니다. 민주당에도 로그 케빈 그룹이 있습니다. 이 로그 케빈 그룹들은 LGBTQ 정체성, 성 정체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공화당 내에서 이들을 터부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왜 하필이면 멜라니아 여사가 본인이 트럼프를 지원하는 2024년 대선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첫 행보로 이 LGBTQ들의 기금모금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는 좀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이날 행사장에서 던진 메시지는 분명히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은요, 유니티, 단합입니다. 유나이트 하라는 거죠. 단결하라라는 겁니다. 통합의 메시지, 이것이 멜라니아 여사가 이날 전했던 메시지였고요. 이 다음날, 그러니까 어젠데요, 일요일 날 X에다가 올린 글에도 보면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하라는 거죠. 뭉쳐야 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멜라니아 여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질서, 자유,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뭉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 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검은색 옷을 입고 나왔던 것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한다면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가 죽었다라는 의미부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멜라니아 측 입장에서 보자면.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데 뉴욕타임즈가 해석을 잘못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부분은 지금 공화당 내부의 단합을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나머지 다른 공화당원들이 어떻게 호응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한국 선거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보수주의자들이 단합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연방 하원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올 한 해 동안 계속 있어왔던 일들, 작년 하반기에 계속 있었던 일들 쭉 지켜보면은요, 결국 이 보수주의자들이 단합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고 그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끔찍한 생각들이 계속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이야기, 단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가 지금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릭 그레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국가정보국장이죠. 국가정보국장을 했던 인물이고 독일 대사를 역임했었던 또 인물이기도 하고요. 지금 차기에 사실은 국가안보보좌관을 하게 될지 어쩌면 국무부 장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CPEC 행사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CPEC 행사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손님입니다. 그레넬은 저희가 매년 볼 수 있는 연사 명단에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본인이 또 LGBTQ입니다.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인물,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는 인물이고요. 근데 이 그레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려져 있기로 폴리티코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트럼프의 특사 자격으로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트럼프의 최측근 인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트럼프하고 만나고 싶은 해외 정상들 굉장히 많은데요, 뭐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트럼프하고 지금 만나고 싶어하는 많은 재력가들 많이 있습니다. 사업가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의 선 작업들, 채널링을 트기 위한 선 작업들을 위해서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주요 요직에 있는 여러 사람들, 뭐 사업가, 정치인,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종교인들도 포함해서요. 이렇게 만나고 다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마평에서 이 사람 이름이 빠지지 않고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콜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방부 장관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브라이언이 국방부 장관 물망에 올라 있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추측들을 내놓는 거에는 현재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트럼프랑 자주 만나고 누가 트럼프의 심부름을 더 많이 하고 있느냐 이런 걸 따져서 지금 추측성 보도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이 기사들을 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 좀 잡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그만큼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끝까지 알 수가 없죠.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끝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 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4월 22일 월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